안녕하세요. 광고주방 단프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 기초를 들고 와봤는데요. 이제 광고를 시작하고 싶으신데 어떤 기능이 있고 또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해서 세팅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고 저는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이버 대시보드에 접속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비즈 채널 같은 거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모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새 캠페인 버튼을 눌러보면 다양한 캠페인 유형들부터 캠페인 이름, 예산 등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캠페인 유형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렇게 제일 처음 세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유형인지 러프하게 알려주고 있긴 하거든요. 파워링크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창에다가 뭔가 검색했을 때 지금 요 앞에 도시락이 떠 있으니까 도시락을 검색해 볼게요. 도시락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가장 먼저 사진이랑 글자가 같이 뜨는 거 보이시죠? 이게 파워링크 영역이고요. 다음으로 보이시는 쇼핑 검색 유형. 이거는 조금만 더 스크롤 내려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뜨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가격 비교 이런 게 뜨죠? 요게 바로 쇼핑 영역이고요. 이거는 근데 사실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느냐에 따라서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도가 먼저 떠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는 플레이스 유형, 요게 지도랑 연결이 된 광고입니다. 가끔 이렇게 지도에다가 뭐 음식점, 카페 쳐보시면은 네모로 뜨는 광고 영역들 있죠? 그게 이 플레이스를 통해서 노출하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워링크 영역은 전체가 광고라서 보면 옆에 다 광고라고 떠 있죠? 근데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일 위에 세 가지는 광고 떠 있는데 여기부터는 광고 플러스 슈퍼 적립부터는 광고 플러스 그 밑에는 또 광고라는 마크가 옆에 없죠? 그럼 얘네들은 광고가 아니고 위에 있는 이 친구들은 광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세 개에다가 슈퍼 정리까지 뜨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일반 영역이 있다가 조금만 더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광고, 광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연 노출하는 소재들이랑 뭐 진짜 광고를 하는 쇼핑 검색이 반반 섞여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 검색은 순서가 좀 그 키워드 순위가 좀 더 중요한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파워 컨텐츠랑 브랜드 검색 신제품 요 두 가지가 있죠. 요거는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락을 검색했다라고 하면은 쭉쭉쭉 내려보시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도시락 관련 브랜드 콘텐츠라고 보이시죠? 여기는 또 보면 옆에 광고 표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네이버 블로그 글 같은데 옆에 보시면 광고가 붙어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포스팅해 놓은 글들을 광고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성과 함께 노출을 하면서 저희 자사는 어떤 도시락을 판매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광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 키워드인 도시락 같은 키워드로는 검색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이키가 커다랗게 뜨면서 오른쪽 위에는 광고라고 붙어 있죠. 요게 브랜드 검색 광고예요. 저희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가장 최상단에 노출시켜주는 광고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캠페인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파워 컨텐츠라던가 플레이스라던가 브랜드 검색 광고, 요거는 좀 특수성이 있는 광고잖아요. 일단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볼 건데, 파워링크 유형을 일단 선택을 했고요. 캠페인 이름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캠페인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기 쉬운 광고 주부님들이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파워링크 캠페인이라고 할게요. 하루 예산은 이 캠페인, 그러니까 저희 광고 계정에 저희가 하루에 얼마를 쓸 것이냐, 이게 아니고 이 캠페인에서 얼마를 쓸 것이냐,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파워링크 캠페인을 메인으로 쓰고 싶고, 전 여기다가 5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은 5만 원 입력해 주시면 이 캠페인, 여기서는 5만 원 이상 소진되지 않아요. 제한 없음을 한다 하면은 저는 이 캠페인에서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거예요. 얼마를 클릭하든 저는 계속 노출을 할 겁니다. 하면은 제한 없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 아까 선택했을 때 이렇게 시간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5만 원으로 설정을 했을 때 저희가 등록한 키워드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0원이 하루 동안 총 50번 정도 클릭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50번이 사실 하루에 몇 번, 언제 몇 번이 일어날 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말 인기가 많은 키워드라서 오후 1시만 돼도 5만 원은 이미 소진이 된다. 아니면은 9시만 돼도 광고비가 다 소진된다. 라고 하면은 그 시간 이후로는 예산 제한 때문에 광고가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 제품은 밤 8시 정도부터가 가장 피크인데 이때는 광고가 노출이 안 돼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균등분배라는 시스템이 생긴 건데 또 생각할 하나 하셔야 되는 게 균등 배분이라는 게 5만 원을 24로 나눠요. 그러면 한 2,080원 요 정도가 나올 텐데 이 2,080원을 매 1시간씩마다 부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시간 동안 2번 정도 클릭되면은 꺼져버려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또 광고가 라이브가 될 것이고 2번 클릭되면 또 잠깐 사라졌다가 또 또 1시간 지나면 생기고 약간 요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CPC가 1,000원을 가정했을 때는 2번 클릭이긴 한데 뭐 CPC가 2,000원이다라고 하면은 한 번 클릭되면 꺼져버리겠죠? 1시간 뒤에 다시 노출이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피크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노출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 클릭하면 꺼져버리니까 오히려 더 불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CPC가 3,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저희 1시간에 쓸 수 있는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CPC가 2,000원인데 3,000원이면 이미 초과를 한 거잖아요. 한 번만 눌러도 초과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 광고가 그냥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등 배분 하실 때는 저희 CPC가 얼마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거를 좀 더 고려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안 쓰는 편이에요. 전 차라리 안에서 시간 타겟팅을 걸지 개인적으로 저는 균등 배분하면은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 저는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은 고급 옵션이라는 탭이 닫혀 있죠. 요런 거 닫혀 있는 것도 한 번씩 다 열어보시는 게 좋아요. 여시면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기간 설정이라던가 추적 기능이 있는데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나 추적 경유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요거는 선택하시면 스마트 스토어에 저희가 어떤 키워드로 유입됐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추적이 되는 기능이라서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추적 경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정 클릭 방지를 쓰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은 요 경유 사이트를 통해서 키워드를 체크하시고 그런 IP들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에서 저희 키워드를 계속 눌러봐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지금 시범으로 캠페인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으로 설정을 해둘게요. 이렇게 저장 후 닫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워링크 캠페인이 하나 생성이 됐죠. 보시면 파워링크 밑에 캠페인이 생겼습니다. 눌러보시면 제가 설정한 5만 원의 일반 노출, 계속 노출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은 수정 버튼을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크롤 내려보시면 여기 광고 그룹을 넣을 수 있는 곳이랑 확장 소재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죠. 여기서는 전화번호나 예약 같은 건데 이 캠페인 안에 있는 모든 그룹에 넣을 수 있는 확장 소재라는 뜻이에요. 이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을 몇 개를 설정을 하셔도 이 확장 소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새 광고 그룹 플러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그룹은 이 광고 그룹 이름을 가장 먼저 세팅할 수 있네요. 저는 파워링크 그룹 1 이것도 알아보기 편하시게 원하시는 이름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 UR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스토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입찰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룹을 생성하면 그 안에 키워드를 세팅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세팅을 할 때 키워드를 등록한 직후에 바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입찰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파워링크가 입찰가가 70원부터 1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워드가 실제로 얼마나 클릭이 될지 명확하게 첫 세팅 때는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최소 입찰가인 70원으로 설정을 하고 저는 그렇게 시작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그룹이 메인 그룹이에요. 이 그룹 애들은 CPC 단가가 좀 높아도 상관없고 요 기본으로 했을 때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하시면은 뭐 100원에서 500원
1,000원 이렇게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70원으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하루 예산인데 아까 캠페인에서도 하루 예산을 설정했는데 그룹에서 또 설정하라고 하죠.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그룹이 있을 수 있고 서브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그룹에는 좀 소진이 많이 들 거니까 4만 원에 해놓는다던가 이 그룹은 제가 돌려봤는데 전환이 별로 안 나요. 별로 그렇게 좋은 키워드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예산을 좀 적게 투자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하루 예산을 1,000원, 10,000원, 아니면 2만 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 그룹 안에서는 2만 원 이상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광고 그룹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캠페인 예산보다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를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세팅할 때는 제한 없음으로 하는 편이에요. 어떤 브랜드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했다던가 홈쇼핑을 했다던가 그러면 키워드 자체의 검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어제 클릭했던 소비자가 오늘은 클릭하지 않고 갑자기 소비자가 오늘은 몰리는데 내일은 갑자기 검색을 안 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일일이 하루하루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전부 제어하고 싶진 않아서 제한 없음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예산까지 설정을 했으면 지금 기본적인 건 다 끝났는데 또 고급 옵션이 있죠?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매체, 입찰가, 뭐 확장 검색 또 추가적인 설정을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룹 세팅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거보다 이 밑에 부분이 중요해서 이 고급 옵션은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모든 매체에 노출할 것이냐,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노출 매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네이버랑 제휴하고 있는 파트너 매체들에도 다 광고가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뒷페이지까지 가보시면은 나무 위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나무 위키를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 광고가 뜬다라고 했을 때 그 광고가 사실 네이버 광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파트너를 설정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출 매체 유형 선택은 이 탭을 열어보시면 제가 원하지 않는 매체들을 노출 제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출 매체 개별 선택을 눌러보시면 내가 노출하고 싶은 매체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노출 매체인지 노출 제한 매체인지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네이버 메인에만 하고 싶어가지고 네이버 메인을 선택을 이렇게 추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노출 제한이라서 메인 지면에는 하나도 노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시는 게 좋고 네이버는 지금 제휴하고 있는 파트너사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한 2페이지, 3페이지부터 넘어가셔도 삥 같은 11번가, OK 캐시백 요런 제휴 매체들이 많이 보이시죠? 요런 지면에도 다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구매를 하실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구매를 하거나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하신 거니까. 근데 만약에 OK 캐시백이다. 아니면은 뭐 나무위키다라고 하시면 정말 정보성으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라서 이런 제휴 매체들은 효율에 따라서 제외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 보시면 끝에 네이버 검색 포털 아니면 파트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요걸 봤을 때 네이버는 전부 다 네이버 검색 포털이라 뜨고 네이버 외 매체들은 전부 파트너라고 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파트너 매체들만 선택을 취소를 해줍니다. 그럼 저희가 굳이 하나하나 다 노출 제한을 걸지 않아도 파트너 매체들은 전부 다 노출하는 매체에서 제외하게 되고요. 그리고 PC 모바일, 요거는 디바이스 설정인데, 저가 만약에 저희 제품은 B2B라서 PC에서 많이 팔려요. 저는 모바일에 노출해도 광고비만 소진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PC만 선택하시거나, 아니요, 저희 제품은 모바일에서만 팔려요. PC는 아무도 구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면은 모바일만 노출하시거나, 아니면 PC랑 모바일 효율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각각 한번 얼마나 데이터 차이가 나는지 보고 싶어요 하시면 그룹을 PC 그룹, 모바일 그룹 이렇게 분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요거는 취향껏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우선 전체로 하고 이렇게 파트너 매체는 전부 제외를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쭉쭉 내려보셨을 때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라는 게 있죠. 저희 업종에 PC 효율과
모바일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씩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PC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적다, 뷰티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PC에선 거의 구매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를 70%로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는 PC 검색량이 많고 모바일에서는 거의 구매를 안 해요라고 하면은 모바일 가중치를 줄여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는 그룹을 분리하진 않고 가중치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천 및 콘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다시 요 노출 제한 매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아까 보셨던 네이버 검색 포털 옆에 검색 지면이라는 게 있고 추천 및 콘텐츠 지면, 검색 지면이라는 게 있죠. 요렇게 두 가지 다른 것 중에서 추천 및 콘텐츠 지면에 대한 전용 입찰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도 정말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가끔씩 검색 지면에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로하스가 한 200%요 정도 나오는데 추천 지면에서는 갑자기 로하스가 300%, 400% 이렇게 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추천 및 콘텐츠 지면에는 따로 전용 입찰가를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검색보다는 추천이 좀 더 효율이 높기 때문에 검색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면은 확장 검색이 나오죠. 요게 바로 작년에 생긴 기능인데요. 이 확장 검색 기능은 GF에 있는 애드부스트 캠페인이 돌아가는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해서 이 캠페인을 세팅할 때 사용했던 비즈 채널, 사이트, 그리고 키워드에 맞춰서 유사하는 키워드라던가 구매 전환이 발생할 것 같은 키워드 이런 거에 추가적인 키워드들에도 확장 노출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확장 검색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저희가 모든 전환이 발생하는 키워드들을 한 번에 알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키워드에서 나올지도 모르고 얼마에 등록을 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을지도 모르는데 이 확장 검색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입찰가를 우선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키워드, 도시락이 아니라 뭐 점심 도시락 추천 요런 키워드는 저희가 등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노출이 된다던가 그렇게 해서 전환이 발생했다던가 이런 우연찮은 기회로 추가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서 저는 보통 확장 검색을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확장 검색 기능이 생기면서 저희가 파워링크에 원하는 키워드를 등록을 해도 일치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확장에는 일치 키워드를 등록을 해도 애드부스트 기술로 인해서 연관도가 너무 낮다 판단이 되면은 키워드가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럴 거면은 차라리 좀 더 많이 노출해 보는 게 낫겠다 해서 저는 확장 검색 테스트를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확실히 하기 전보다 확장 검색을 통한 전환이 꽤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통해서 전환이 일어났던 키워드는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 키워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캠페인 그룹 안에다가 따로 키워드로 등록을 해서 계속 한번 노출을 시켜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재 노출 방식인데요. 저희가 키워드를 노출하려면 지금 이렇게 보셨다시피 나이키, 여기는 나이키 공식 온라인 스토어, 여기는 ABC 마트 이렇게 문구도 다 다르고 사진도 다르고 옆에 여기는 사진이 3개인데 여기는 사진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게 전부 확장 소재를 통해서 노출을 하는 건데 이게 확장 소재를 하나만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소재 A/B 테스트를 위해서 보통 2개, 3개, 많게는 5개까지도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소재를 노출을 할 때 다 똑같이 노출을 해서 클릭률이 얼마인지 비교를 해보고 전환율이 얼마인지 비교를 해볼 것이냐 아니면 네이버가 알아서 이 소재가 좀 더 노출했을 때 괜찮더라라고 하면은 그 소재를 우선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클릭률을 확보를 하느냐 요 차이인데 직접 테스트 결과를 눈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동일 비중 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성과 기반을 선택을 하시는 편인데 이것도 정말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성과 기반으로 주로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저장 후 닫기 눌러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파워링크 캠페인 안에 파워링크 그룹 하나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제가 했던 채널 정보, 기본 입찰가, 예산 등등등 세팅이 되어 있고 수정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키워드랑 소재 세팅 단계까지 왔는데요. 플러스 새 키워드를 눌러볼게요.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광고 그룹 기준 연관 키워드 보이시죠? 제가 저희 회사 사이트를 넣어놨는데
저희 회사 링크를 넣었을 때 저희는 광고 대행사니까 그거랑 관련된 연관 키워드인 구글 광고 대행사, 키워드 광고 비용, 파워링크 가격 등등 저희 대행사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네이버가 추천해준 것 중에서 저는 지금 키워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파워링크랑 관련된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쭉쭉쭉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라고 하시면 여기다 제가 키워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 광고 대행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조회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광고 대행사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키워드, 광고 대행사, 5개 광고, 홈플러스 광고 등등이 있죠. 저희는 온라인 광고 회사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거 키워드만 이렇게 골라서 쭉쭉쭉 골라서 한번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네이버에서 키워드 추천까지 해주기 때문에 처음 세팅하는데 무슨 키워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대략 한 15개 정도 넣어봤는데 요거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 등록이 완료가 됐고 20PC 단가는 저희가 눌러서 알아서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바꾸려고 일부러 기본을 70원으로 하는 편이에요. 파워링크 키워드까지 세팅을 마쳤으니까 소재, 여기서 저희가 반응형이나 단일형 이렇게 소재까지 세팅을 하시면 파워링크 세팅은 끝난 거고요. 저희 연결 URL은 기본 설정되어 있고 제목은 애들 레시피의 광고 주방 설명도 애들 광고를 맛있게 요리하는 광고 주방. 오늘의 황금 레시피는 대략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의료 광고 심의필은 저희는 의료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아도 돼요. 이런 상태에서 검수 요청은 따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소재까지 등록이 완료가 되고 이제 비즈 채널이랑 키워드랑 소재가 모두 검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노출이 시작될 거예요. 파워링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외 검색어나 확장 소재 혹은 이런 식으로 시간대, 지역, 성별, 연령대, 세그먼트까지 전부 타겟팅이 가능한데 요거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라서 오늘은 세팅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캠페인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대시보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죠. 여기서 다시 새 캠페인을 눌러주고 쇼핑 검색, 이번에 쇼핑 검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쇼핑 검색 캠페인, 여기에는 제가 10만 원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고급 옵션으로는 URL 파라미터 정도만 설정을 해둘게요. 이렇게 하시면 쇼핑 검색 밑에 쇼핑 검색 캠페인이 생성이 됐죠? 이걸 눌러보시면은 또 여기서도 광고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쇼핑 검색은 안에서도 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죠. 근데 쇼핑에서 제품 카탈로그나 브랜드형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이 좋지 않은 편이고 이렇게 네이버에 직접적으로 검색했을 때 하나씩 뜨는 이 광고가 쇼핑몰 상품명이에요. 저희 상품을 소재로서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룹은 쇼핑 검색 그룹 1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요거는 저희가 쇼핑몰이 있으신 분들은 입점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등록한 게 저희 회사 사이트이기 때문에 인증이 안 돼서 우선은 요거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입찰가는 아까 파워링크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입찰가 50원에 하루 예산은 저는 또 제한 없음으로 설정을 해둘게요. 노출 매체도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이 파워링크는 노출하고 싶은 매체만 선택이 가능했는데 또 쇼핑 검색은 그건 불가능해서 저희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 매체만 걸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거르기보다는 파트너 매체를 전부 제외하는 방식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노출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추천 및 컨텐츠 지면을 보시면 여기는 파워링크랑 살짝 다른데 파워링크는 이렇게 금액만 설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쇼핑 검색은 이 입찰가 비율을 설정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파워링크는 딱 특정 금액을 설정해야 했다라고 하면은 쇼핑 검색에서는 110%, 120%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90%. 요거는 원하시는 분들은 설정하셔도 되는데 저는 초반부터 하진 않고 만약에 라이브 했을 때 컨텐츠 지면 효율이 좀 더 좋았다라고 하면은 설정을 하는 편이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설정을 하진 않습니다. PC 모바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맛에 맞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게 쇼핑몰이 설정이 안 돼서 이런데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그룹까지 정상적으로 세팅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룹까지 세팅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여기 소재 버튼에서 새 소재 요걸 누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제품을 ACP1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카테고리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검색하기 아무것도 안 누르고 안 적고 검색하기만 누르셔도 이렇게 전체 제품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그룹 안에서는 이미 등록을 다 해놔가지고 이렇게 뜨고 플러스 추가를 누르면 여기 선택한 상품이 목록이 뜨고 여기서 저장 후 닫기 눌러주시면 제품 등록까지 완료가 되고요. 쇼핑 검색은 이렇게 소재까지만 등록을 해줘도 검수가 완료가 되면 광고 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 소재, 제외 검색어부터 연령대까지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운영하시면서 효율에 맞게 그리고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2025년 버전 네이버 검색 광고 기초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색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해보고 싶으신 건 많은데 몰라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요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초반 세팅하실 때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광고 주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